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지금의 하락 추세에서 스윙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등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신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물타기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보조지표 등을 이용한 좋은 방법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중 가장 유용하면서도 보조지표 또한 필요 없는 추세선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약 4개월 이상의 기간값이 만드는 단기 추세선만을 이용해서 수일이나 길어도 한두 달 정도의 매매가 마무리되면 스윙 매매가 되고, 차트를 가능한 한 최대한 크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고점과 고점 라인을 추세로 활용해서 기간에 제한이 없이 매매한다면 장기 투자 매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락 후 반등하는 자리를 추세를 그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로서 바닥은 찍었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좀 더 안전한 매수를 위해서는 상승 추세가 충분히 확인된 후에 매매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과거 2018년도,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라색 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캔들, 꼬리 상관없이 가장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는 고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에 평행되게 역시 저점과 저점이 가장 많은 곳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추세대, 즉 채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최초로 추세대를 벗어나는 캔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그어놓고 파동을 하나 그린 후에 기존에 그어놓은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지지가 확인될 시에 따라 붙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추세선을 돌파한 첫 파동 이후에 기존에 그어놓은 지지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지지해주는 모습, 여기에서는 흘러내린 듯 했지만 이것은 흘러내렸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선이라기보다는 가장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고 신뢰가 있는 지지선입니다. 그 아래에서도 지지되는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딛고 상승해주는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흘러내린 듯 했지만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이런 자리들은 모두 지지라인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을 그어줄만 하고 여기까지는 버텨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쌍바닥을 이루면서 다시 재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었던 지지선을 몇 차례 지지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고점에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 구간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이 거의 비슷한 지점에 있다고는 하나 더 신뢰가 있는 구간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는 캔들 닫고 여기는 고점이 닿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었을 때는 고점만 닿고 그 다음 고점은 묻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여기를 하는 것이 이 세 개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색 선은 역사 추세선을 무시한 단 1년 정도의 추세만으로도 그어지는 선이라면 녹색은 종목당 잘해야 하나씩 그어질 수 있는 유일한 선인 것입니다. 이 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었던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보라색 선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녹색 선을 올리자마자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신호가 됩니다. 돌파를 했다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나, 여기서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여기에서는 돌파 후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자리로 훌륭한 자리가 됩니다. 특히나 이 자리는 녹색과 노란색이 중첩해서 지지를 보이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지지를 보인 후에 우상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상향은 힘이 응축된 만큼 꺾이지 않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본격적인 대상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대응은 전고점 또는 역사고점 또는 쌍봉을 이루는 우측 어깨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쌍봉의 우측 어깨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끄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고점입니다. 역시 끄어 놓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 또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좋은 참조가 됩니다. 역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잠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워낙 응축된 힘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고 다시 지지해서 남은 힘을 조금 더 배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과 이 기간이 높이도 일정하고 기간도 일정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매도 시점을 잡는데 좋은 참조가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큰 파동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파동은 극히 조심하면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새롭게 형성된 역사 고점은 그 다음 파동이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신규 역사 고점을 뚫는데 실패하면 기존의 모습과는 반대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반토막도 순식간에 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역시 기존에 그어놓았던 저점 라인까지는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진 것은 쇠기형을 보이며 일정 구간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기존에 그어놓은 지지 라인이 역시 좋은 매수 타점으로서 활용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이 상승을 이루었고 그 아래서 보이는 저점과 저점도 상승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중기 추세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널을 다시 꺼보고 대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이 보이는 선이 굉장히 안정된 평행을 이루게 된다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신규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좀 높아서 짧게 대응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좋은 타점으로서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보였던 쌍봉의 어깨 부분에 가까워지므로 신규 매수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차라리 박스권 또는 새롭게 형성되는 하락 추세가 확인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가 될 때까지는 관망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후에 여러가지 유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신고가는 이후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줄을 긋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고점을 뚫지 못한 이 자리도 굉장히 큰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지점을 뚫게 되면은 또 한 번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강력한 양봉 두 개로 역사 신고가를 선명하게 뚫고 지지해주고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신고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후에 역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유신이라는 종목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3점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평행되게 역시 저점과 저점이 하락 중에 있는 채널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보시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 전에 삼성전자와 같이 돌파한 자리의 수평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점이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을 이어줍니다. 이 녹색 라인은 시세가 분출된 이 지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이는 이 저점과 이 저점, 이 저점, 세 저점을 기준으로 껐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점 라인을 이렇게 껐기 때문에 이에 평행한 고점 라인도 이렇게 평행되게 끄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리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듯이 노란색, 녹색, 보라색이 모두 중첩되는 자리로서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1차, 2차 등의 분할 매수나 지지점을 딛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에 가담한다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보다 매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과 함께 시세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추세대를 강력히 돌파했다가도 재진입하는 것을 여러 차례 한 후에 갑자기 기존의 지지라인까지 수직 하락한 후에 상한가 및 강력한 상승으로 2배의 시세를 그대로 분출하기도 하는 등 대형주에 비해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은 몇 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는 급변동이 심하고 시세를 잃기 어려운 만큼 중대형주처럼 시세라인 안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계속할 것이라는 안정된 시각보다는 추세라인은 일종의 평균선상의 개념을 가지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면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마인드와 함께 강력한 상승이 이루어지면 일부 수익을 취하고 또 그와 역으로 강력하게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강력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승 타이밍을 노리는 극히 짧은 스윙의 개념이나 단타로서 대응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거래량입니다. 이 평균을 뜻하는 시세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나 아래로 떨어졌다가도 위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수급과 뉴스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 만약에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래량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러한 고점 라인을 뚫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현황에 맞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전환하면서 보이는 변화를 실제 매매의 마인드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추세선을 끊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 지점이 맞닿는 평균적으로 일관되고 평행한 추세대와 또 이에 병행되는 수평한 지지 저항 라인이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